미주노래 테슬라 영상입니다. 지금 녹음하는 시간이 금요일이고요. 9월 1일 금요일 오후 6시 50분. 한 주간 내내 주식하고 영상 올리느라 피곤할 텐데 왜 금요일 날 이런 영상을 올리느냐. 제 다른 영상은 몰라도 오늘 이 3시간 영상을 꼭 올려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제 자신도 오늘 하루 종일 테슬라를 좀 보면서 이건 아닌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라는 그 퀘스천 마크 Y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좀 제가 테슬라 자료들을 좀 찾아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좀 막연히 생각하는 것보다 테슬라의 위기가 좀 더 치명적일 수 있겠구나라는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오늘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마이너스 5%로 빠졌습니다. 뭐 FT에서 0.12 오른 거는 그냥 무시하셔도 되고요. 자, 마이너스 5.6%가 빠졌는데 과연 오늘 테슬라가 마이너스 5.6%가 빠질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더 안 좋은 거는 뭐냐면 여러분, 자 보시다시피 오늘 시장이 이렇게 끝났거든요. 참 풀이장에서 발표됐던 고용 보고서와 이런 게 참 일장춘몽이었다는 게 다시금 느껴지는데 ISM 제조업 지수 발표도 좀 그렇고 다우가 살짝 러셀 2000하고 올렸다가 그대로 그냥 시장이 시작하자마자 40분 만에 꺾여버리면서 오늘은 정말 변변찮은 반등 한번 못 주고 그냥 끝나버린 시장인데 이렇게 이번 주가 끝났고요. 9월 첫날이 근데 9월 1일이긴 하지만 냉정히 말하면 8월 32일로 얘기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근데 오늘 테슬라가 되게 안 좋았던 게 뭐냐면 다른 팡 주식들 지수보다 더 빠졌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통상 가는 주식을 이야기할 때 지수보다 좀 덜 빠지고 지수보다 좀 많이 오를 때 우리가 가는 주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반대였습니다. 지수보다 못 갔고 뭐 동지라고 할 수 있는 뭐빵 주식을 비롯한 좀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가운데 가장 많이 빠진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심지어 엔비디아보다도 더 많이 빠진 모습. 자, 그렇다면 도대체 오늘 무슨 일이 있었길래 테슬라가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걸까? 기술적 분석을 살짝 먼저 얘기하자면 어저께까지는 여러분 이거 보이시죠? 요게 50일 선이거든. 50일 장기 추세선으로 51선 같은 경우 추세선이라 이야기하는데 무던히 이 선을 뚫으려고 3일 내내 지금 도전을 했잖아요. 장 되게 좋았을 때도 여기까지 딱 멈췄고 그 다음 날도 한번 뚫었다가 밀렸고 어저께도 뚫었다 밀렸는데 오늘은 영어 뚫질 못하고 밑에서부터 쫙 빠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50일과 20일 사이에 갇혀버리는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데 다음 주에 반등하지 못하면 거의 M자형 하락으로 미끄러질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다행히 반등을 해야 되는데 쉬워 보이지만 않습니다.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테슬라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일단 뉴스들이 좀 나왔는데요. 다시금 가격 인하를 했습니다. 제가 톡방에도 올려드렸지만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하면 꼭 빠지죠. 가격을 인하한다는 발표가 나오면 꼭 그날 주식이 빠집니다. 그날만 빠지는 게 아니라 그날을 기점으로 며칠 동안 계속 빠지죠. 근데 가격 인하만을 발표한 건 아니거든요. 들으셨죠?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면서 조금 더 주행거리가 더 많이 가는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면서 그 모델 같은 경우는 가격을 좀 더 높였거든요. 12% 정도. 먹히질 않았어요. 자, 프리미엄 모델인 모델 S와 모델 X의 가격을 중국과 미국에서 약 14에서 크게는 12%까지 인하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와우. 자,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가격을 낮춤으로 어찌됐든 지금 테슬라의 전략이 한 대 팔아서 마진을 많이 남기는 것보다는 시장을 먹는 전략, 시장의 경쟁력, 선두권을 뺏기지 않는 전략, 뺏기지 않는 전략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한 대 팔아서 마진이 워낙 높았던 테슬라의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뭐 지금 좀 가격을 깎는다고 한들 오히려 따라오는 경쟁 회사들이 못 따라오게 만드는 하나의 정말 이 치킨 게임의 선두주자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시장의 평가는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죠. 자, 제가 좀 자료를 좀 조사해 봤더니
테슬라가 2023년 대부분의 매출이 작년에 비해서 23%가 증가한 것만은 맞지만요. 마진율이 전체는 23%가 증가했는데 레비뉴가 매출이 근데 마진율은 15%가 감소하는 지금 통계가 나왔습니다. 더구나 2분기에 테슬라의 영업 마진이 가격 인하를 시행한 후 9.6% 감소되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자, 테슬라의 이 전기 자동차 시장 점유율은 2018년 78%의 정점을 찍었거든요. 이때가 이제 정말 테슬라의 가장 피크였죠. 2018년 78%. 이때는 테슬라밖에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는 말이죠. 뭐 닛산이나 이런 데서부터 막 각 자동차 회사도 현대도 그렇고 1세대 전기차를 내놓긴 했지만 디자인 면에서 보나 성능 면에서 보나 뭐 테슬라에 도저히 따라가지 못할 만큼의 허접함의 대명사였죠. 그러다가 2022년 작년이죠. 62%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78%에서 62%. 4년 만에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무려 보면은 16%나 내려앉았고요. 자, 메릴린치의 리포트에 의하면 이제 3년 후 2026년에는 이런 추세로 가다가는 테슬라가 시장 점유율이 18%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좀 끔찍한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자, 제가 자료를 몇 가지 좀 조사해봤습니다. 자, 오늘 날짜 기준으로 테슬라의 공매도 비율입니다. 여전히 공매도 비율은 높습니다, 여러분이 보이시죠? 여전히 지금 공매도 비율이 높은 게 여전히 신경 쓰입니다. 이게 여전히 높아요. 이 낮았던 시절 좀 내려가야 되는데 원래 공매도의 비율은 사실 좀 그렇죠. 주가가 내려가면 더 덤벼들죠. 마치 하이에나처럼. 자, 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월가의 테슬라를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 보이시죠? 여기 약간 노란색 말고 빨간색으로 제가 좀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보시면 홀드 중립이 20%나 늘어났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테슬라는 사야 된다. 바이 제일 강했거든요. 지금 자, 스트롱 바이가 11명, 바이가 4명, 홀드가 20명. 와우. 셀 3명, 스트롱 셀이 1명. 더불어서 자, 지금 테슬라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러니까 불을 이야기하는 황소를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곰을 이야기하는 월가의 글들도 지금 속속속속 리포트들이 나오는데 읽어보면 공통점은 다 마진율이에요. 다 마진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중국에서 가격을 인하했다라고 하는 게 참 뼈아픈데요. 아시다시피 BYD한테 확실히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이제 밑줄을 빨간 줄을 쳐놨죠. 차이나 패신저 카 어소시에이션 인디케이터 보면은 이게 중국 자동차 협회의 데이터에 따르면 테슬라의 지금 이 생산량이 프로덕션 레벨 31%가 지금 줄었답니다. 언제에 비해서 6월달. 와, 대박이네. 이게 이제 치명적이었던 6월에 비해서 31%가 감소를 했고요. 2023년에 지금 최저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테슬라가 중국에서 가격을 인하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한데 한편으로 가격을 인하한 조금만 더 하고 아까 이제 제가 처음 읽어드렸던 지금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끔찍한 얘기가 나오죠. 여기 보면 좀 전에 읽어드렸던 부분이잖아요. 메릴 린치의 보고에 따르면 2026년에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18%까지. 와, 한때 78%였다가 물론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야, 이건 너무 비관적인 리포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만큼 지금 경쟁 회사들의 추격도 만만치 않다는 거고요. 자, 요거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요거 좀 분석을 해봤거든요. 자, 파란색이 S&P 500 지수, 그 다음에 여기 오렌지가 테슬라, 그 다음에 여기 핑크 자줏빛, 얘네가 BYD입니다. 1년 동안 모습이거든요. 지금 S&P 500 지수를 중심으로 1년 동안에 지금 두 자동차 회사를 비교해 보면 확실히 여기서 보면 알 수 있죠. 테슬라가 확실히 지금 처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지금 BYD
주가의 모습에 이거는 여러분 판매량이 아니라 주가의 모습. 주가의 모습만 봐도 참고로 여러분 BYD는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데 OTC 마켓에 상장돼 있어요. 상당히 그래도 S&P 500 지수와 함께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테슬라는 지금 상당히 많이 빠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격 인하가 왜 이렇게 가격 인하만 했다면 왜 테슬라는 이렇게 팍 빠지는가? 재고가 쌓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죠. 재고가 쌓였다는 거예요. 재고. 이번에 새로 출시되는 모델의 가격을 인상한 거는 역으로 말하면 그렇죠. 역으로 말하면 재고가 넉넉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찾는 이들이 많다는 거죠. 하지만 기존 모델에 대해서 지금 모델 S와 모델 X 프리미엄 모델이잖아요. 가격을 지금 낮춘다는 건 이 고가 모델의 제품들이 안 팔리고 있다는 거예요. 재고가 쌓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팔아야 되는 기업이 재고가 쌓인다는 것만큼 적시로는 없죠. 결국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쵸 마켓의 점유율이 아니라 지금 당장 중국 내에서 테슬라 지금 재고가 쌓여가고 있구나. 미국 내에서 재고가 쌓여가고 있구나. 몇 달 전에 테슬라가 미국에서 할부를 7년까지 연장하는 옵션을 넣었잖아요. 7년. 와. 84개월. 7년. 와, 보통 자동차 리스를 3년 정도 하는데 7년이면 두 배 반을 같은 자동차를 탄다고. 그만큼 지금 판매에 대해 지금 뭔가 적신호가 켜졌다는 주장이거든요. 거기다가 여전히 금리는 유지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죠 금리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지금 리세션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 중국도 그렇고 한국이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사람들이 지금 씀씀이를 계속 줄이고 있거든요. 씀씀이를 줄이고 있어요 지금. 크레딧 카드로 자동차를 마음 놓고 긁고 살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제가 이번에 카맥스에서 차를 한 대 뽑았는데 지난번에 카바나에서 크레딧 카드로는 페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새롭게 알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놓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테슬라는 항상 많은 이들이 테슬라의 어두움과 하락을 이야기할 때 또 보란듯이 치고 올라가는 게 테슬라가 갖고 있는 DNA 아닙니까?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요 상방 부분이 많이 열려 있었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금세 바뀌었죠. 근데 이게 테슬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요즘 시장이 이래요. 하루만 자고 나면 금세 올라갈 것 같다가 금세 꺾일 것 같다가 또 월요일날 쉬죠. 화요일날 또 테슬라가 가게 되면 또 요 위에서 올라가게 되면 또 금세 분위기가 바뀌죠. 그래서 8월 한 달 동안 시장이 되게 어려웠던 건데 이러한 변덕스러운 장의 흐름이 9월에도 그대로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나깨나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테슬라를 비롯한 모든 종목에 대해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희망회로 끄시고요. 냉정하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는 영상 계속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